자, 사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몇 차시냐면 14차시에요. 14차시고 교과서는 123쪽부터 125쪽까지 할 거고요. 3.1 운동을 알아봅시다 그랬어요. 처음에 우리가 1910년에 8월에 나라를 빼앗겼어요. 나라를 빼앗기고 나서 초대 통감이 데라우치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헌병 경찰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헌병이 칼을 차고 경찰 노릇을 했어요. 굉장히 우리나라 억압했겠죠. 그리고 또 토지조사 사업으로 그 땅을 엄청 뺏어갔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 신흥무관학교 이회영 선생과 안창호 선생에 대해서 좀 배웠던 것 같아요. 헌병 경찰제가 굉장히 강화되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일제에 대항하여 독립하려는 의지가 키워졌는데,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에서 진 나라들의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를 본 한국인들이 이러한 상황을 독립의 좋은 기회로 삼고자 했는데 우리하고는 해당 상황이 없죠. 왜냐하면 패전국의 식민지인데 일본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독립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굉장히 좀 안타까웠죠. 어쨌든 민족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교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족 대표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만세 시위를 준비를 했습니다. 28 독립선언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28 독립선언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 독립선언을 한번 뭔지 볼게요. 되게 짧은데? 좀 긴 걸로 볼게요. 1919년 2월 8일에 일본 도쿄에서 일어난 학생운동들의 주역의 모습이라고 써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제일 유학생들은 1918년 윌슨 대통령이 주장한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따라, 그러니까 민족 자결주의는 약간 그 나라의 운명은 그 나라가 스스로 책임진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근데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28 독립선언서를 만들어서 여기 보면은 각국 대사관, 국회의원, 조선 총독부 여러 신문사에도 조선 독립선언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본다는 이란 합병이 오족, 우리나라죠. 자유의사가 아니었고 우리나라의 생존 발전을 위협하고 동양의 평화를 요란케 하는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독립을 주장한다. 해서 여러 가지 결의문을 낭독을 했습니다. 이것이 또 큰 영향을 미쳤죠. 1919년 3월 1일 날 서울에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 대표들은 대한 독립을 선언하는 독립선언식을 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좀 슬펐던 게, 이 사람들은 그냥 어디 건물 안에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선생님은 탑골공원에 나가서 했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독립선언서는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가 일제 간섭과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자주나라임을 말리는 내용이 담겨 있고, 우리는 이에 조선이 독립한 나라다, 자주적인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같은 시각에 탑골공원에서 이거를 이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만세 시위를 벌인 사람은 민족 대표 33인이 아니고 그냥 일반 시민들과 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일제 탄압에도 불구하고 만세 시위는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한 달이 넘게 퍼져나갔죠. 그래서 여기 이 지도를 보면 그 시위에 참여한 그런 위치, 봉기 지역에 보면 이제 주요 봉기 지역이라고 써 있죠. 하와이에서도 써 있네요. 그렇죠? 대한 독립선언서가 써 있고, 덕수궁 앞에서 만세 시위를 했다고 했죠. 근데 이게 소용이 없었어요. 소용이 없었고, 일본은 되게 무장한 그 총과 칼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탄압했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제는 전국에서 발생한 만세 시위를 잔인하게 진압을 했어요. 특히 일제는 만세 시위에 참여했던 경기도 화성 제암리 사람들을 교회로 모아놓고 무자비하게 학살했습니다. 이거 잠깐 볼게요. 좀 슬픈데 그래도 잠깐 보겠습니다. 제암리 기념관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제암리 3.1 순국 기념관을 보면 요즘에 안 열겠죠? 보겠습니다. 기념관 소개, 환영 인사. 1919년 3월 1일 전국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은 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 일본은 잔혹하게 보복을 자행했고 화성 지역 전역에 방화와 학살의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1919년 4월 15일 아리타 중위는 일본 사람이겠죠. 보병, 군인이에요. 11명을 이끌고 제암리로 들어와 말의 성인 남자들을 교회로 모은 뒤 건물 안을 난사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건물 안을 그냥 총으로 막 쐈다는 얘기예요. 불을 질러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고줄이라는 그런 지역으로 넘어가서 독립운동가 김응열 가족을 참살하고 방화, 불을 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되게 너무 슬픈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2001년에 화성시는 제암리 3.1 운동 순국 기념관을 개관하고 제암 고줄이 학살 사건으로 돌아가신 29 선열의 항일 애국정신을 기리고 독립운동을 계승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이 기념관을 만들었나 봐요. 전시실을 보겠습니다. VR 전시실이 있네요. VR 전시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념관이 이렇게 생겼군요. 그래서 기념관의 전경, 그리고 스코필드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마 그 제암리 학살 사건을 세계에 알린 그런 사람일 거예요. 아마 3.1운동 순국 기념탑이 있고요. 그때 당시에 교회에서 학살당한 사람들을 추모하는 조각물인 것 같고, 묘지도 여기 있네요. 순국 기념탑이고요. 기념관 입구에서 이거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나? VR인데. 자, 제1전시실로 들어가면 되겠네. 제1전시실로 들어가면 4월 15일인가 봐요. 그쵸? 연표를 보면 화성 지역의 운동에 대해서 나오고, 이건 봐도 모르겠고, 이런 분들이 이제 화성에서 활동하신 분들인가 봐요. 화성 지역에서 이런 유물들이 있고, 4월의 어느 날 영상을 볼 수 있나 봐. 근데 영상은 아마 저작권에 위배돼서 여기서 같이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쓰기 읽어보세요. 엄청 총을 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들은 무엇을 했기에 분명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가. 아리타 판결문. 그 아리타라고 하는 사람이 총을 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제암리 고줄이 학살 사건은 여기 보면 이제 스코필드 등에 의한 공관, 선교사 등의 세계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학살의 주범인 아리타 중위를 군법 회의에 회부하여 여론을 무마하고자 했지만 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언되었다. 참 가슴이 아프네. 후손들의 삶은 여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가슴이 아프네. 82년에 유해를 발굴하려고 했대요. 제암리 학살 현장에서 불탄 유해들은 4km 떨어진 도일이 공동묘지 봉분도 없이 매장되었고, 63년이 지난 82년에 유해 발굴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랬군요. 아이고, 가슴이 아프다. 그쵸? 추도시가 있네요. 비바람 지나간 지 26해, 두렁바위 들꽃엔 이슬이 방울방울, 불을 타고 총칼이 쓰러진 임들의 한 맺힌 넋이드뇨. 조국을 찾으려던 장한 그 뜻 이제 결에 산 힘 되었기에 외로움은 망하고 인민의 나라 섰음에 거친 밤 촉새되어 울던 노래 그치라. 1946년이니까 광복하고 나서 그 다음인 것 같아요. 이 전시실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 전시실은 화성의 독립운동가 분에 대한 설명이 있고, 독립의 꿈 만세가 되다 이런 내용 있네요.
독립운동에 대한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 내용들이 있습니다. 봐도 잘 모를 것 같아요. 항쟁에 불타오르다. 그렇군요. 굉장히 슬픈 내용이었습니다. 일제 만행에도 만세 시위가 전국적으로 퍼진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를 찾고자 하는 국민들의 그런 열망이 되게 강했기 때문이겠죠. 유관순이 만세 시위를 한 까닭은 무엇일까? 유관순은 이화학당, 지금 이화여자대학교의 전신이고요. 16살 학생이었습니다. 만세 시위로 이화학당이 휴교하게 되자 유관순은 충청남도 천안으로 내려가서 만세 시위를 계획했습니다. 독립기념관이 천안에 있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아온의 장날이던 4월 1일 계획된 독립만세 운동이 벌어지자 일제는 만세 시위에 참여한 이들을 무참하게 탄압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유관순이 중모자로 체포가 되었어요. 감옥에 갇혀서 독립만세를 외쳤지만 18살에 목숨을 잃게 되죠. 서대문형무소에서 사망을 하는데요. 서대문형무소를 한번 보도록 하죠. 서대문형무소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하겠죠, 그죠? 코로나로 인해서 하진 않고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전시실, 전시관. 전체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전체 옥사 전시. 이거 말고 전체 전경이 있을 텐데, 전체 전경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볼 수가 없나? 여기는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개글을 먼저 보면, 서대문 역사형무소의 소개글을 제일 먼저 보면, 여기 이제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던 그런 곳이에요. 이곳은 해방되고 나서도 계속 감옥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좀 되게 가슴이 아픈데 그렇죠? 그리고 보여드릴 장소 정도는 뭐 감옥이 이렇게 생겼어요. 감옥이 이렇게 생겼고, 또 다른 거 중앙사. 밖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빨간 벽돌 옛날 느낌 엄청 나죠, 그렇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는 되게 웃긴 게 운동하는 곳이래. 운동하는 곳. 되게 특이하죠. 운동하는 곳이고, 여기는 이제 한센병사라고 해서 그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수용했던 곳이고, 여기는 사형장이죠. 사형을 집행했던 곳입니다. 되게 사진을 못 찍게 돼 있어요. 안쪽에서는 통곡의 미루나무인가 해서 항상 이 사형장에 들어가기 전에 그 미루나무를 잡고 통곡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시구문은 시신이 나오는 곳입니다. 격벽장, 운동하는 곳이고요. 막루담장, 이건 되게 유명하죠. 영화 같은 데나 드라마 같은 데서도 많이 이 장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돌아가셨죠. 슬픈 얘기네요. 3.1운동이 끝난 다음에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선 임시정부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 상하이에서 임시정부를 만들게 되고, 1919년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라를 되찾으려는 임시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안녕.